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30 수요일입니다. 오늘로써 2022년은 이제 막을 내렸는데요. 내년도 기대가 되긴 합니다. 기대가 되면서 좀 불안한 마음도 있는데 최근에 물량을 좀 줄이면서 그 불안함들은 조금 덜어낸 것 같긴 합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2020년 느낀 점 그리고 꼭 해야 될 것들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뭐 매년 힘들었겠지만 올해는 뭐 조금 더 힘들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주식이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뭐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간 것 같습니다. 또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지만 지나고 나보니 뭐 항상 그랬지 뭐 이렇게 넘어간 것 같고요. 아마 내년도 내년만에 어떤 좀 힘듦이 있을 것인데 알고 하는 거니까요. 뭐 힘든 걸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진 않으려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느낀 것은 어, 한 세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은 뭐냐면 일단 시장에 대해서 겸손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떤 나 자신에게도 혹은 상대방에게도 모두 다 좀 겸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장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시장이 얼마나 무서운지, 어, 시장이 얼마나 인정사정 안 봐주는지를 아마 경험하셨을 거니까 저 역시도 다시 한번 경험했고 그래서 내년에도 역시 시장에 대해서 좀 겸손하고 함부로 예측하려고 한다거나 혹은 나를 너무 믿는다거나 혹은 상대방을 너무 무시한다거나 이러지 않으려고 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좋은 회사라는 것도 있죠. 좋은 회사는 뭐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돈 잘 버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로 좀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다음에 한번 설명을 또 드리고 일단 좋은 회사는 좀 믿어야 되는 것 같아요. 좋은 회사들은 확실히 좀 믿고 너무 많은 물량은 아니라면 좀 길게 가는 것도 좋겠구나. 실적을 믿어야겠다. 근데 그 실적을 믿으려면 이 회사의 과거의 실적도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과거의 멋진 회사가 미래에도 멋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뭐 흑자 전환하거나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적자에서 흑자로 확 전환하는 회사도 있겠지만 꾸준한 회사들이 갑자기 확 좋아지는 아무튼 좋은 회사들 그리고 계속 영업이익률이 유지되는 회사들 사실 영업이익률이 높으려면 그러니까 수익을 많이 어떤 업종에서 어떤 기업이 수익을 많이 내면 경쟁자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왜냐면 저기 마진이 좋은 어떤 비즈니스네 하고서 그래서 보통 영업이익률을 오래 유지하기 어려운데 그럼에도 그런 어떤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계속 영업이익률을 높이는 회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이 한 20% 이상인 회사들 꾸준하게 근데 그런 회사들이 일시적인 어떤 실적에 부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좋은 회사들은 항상 관리하고 꾸준히 좀 추적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들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건강 역시 건강인 것 같아요. 제가 올해는 몸무게를 한 12kg 정도를 뺀 상태고 현재는 그 몸무게를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고 다시 내년에는 여기서 한 5에서 한 7kg 정도를 추가로 좀 더 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이제는 좀 해야겠다. 좀 더 본격적으로 운동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한 해가 됐고요. 왜냐면 한번 세게 아파 보니까 건강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건강하지 않으면 주식이고 뭐고 다 소용없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건강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꼭 회원분님 다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회원분들 모두 다 해가지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를 하니까요. 책장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쭉 보는 거예요. 봐서 너무 무리한 책장 말고 뭐 요 정도도 좋고요. 이건 너무 좀 작네요. 한 요 정도? 이런 책장을 하나 사는 거예요. 책장을 하나 사서 내가 이 책장에 상반기에 여기를 다 채우겠다. 하반기에 다 채우겠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또 여기 채우겠다. 해가지고 한 1년 혹은 1년 반 정도에 이 정도 책장을 꽉 채운다라는 목표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런 책장, 사실 이게 좀 작은데 한 요 정도 되는 책장에 키가 조금 더 높으면 교보문고랑 비슷한 수준이 나올 거거든요. 교보문고에도 보면 이거 한 2개 정도면 교보문고에 있는 책들 대부분 들어갑니다. 웬만한 책들은. 그래서 책장을 올해는 하나 정도를 사서 내가 여기에 책을 다 꽂아 넣겠다 라는 독한 마음으로 좀 독서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생각이 드냐면 아까 어떤 회원분이랑 통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다 알겠는데 뭔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 근데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사실 제가 20대까지만 해도 20대까지만 해도 딱히 제가 뭐 딱히 운동을 하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턱걸이를 한 40개 정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턱걸이랑 평행봉, 그 다음에 달리기, 이거를 이상하게 잘했던 것 같아요. 남들보다 훨씬 더. 근데 이건 제가 뭐 노력해서 된 건 아닌데 약간 좀 선천적으로 좀 잘하는 그런 거였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건강에 너무 좀 관심이 없었고 아예 더 운동도 안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았는데, 지금 최근에 제가 40대 중반에서 턱걸이를 하려고 보니까 아주 신기하게도 단 한 개도 못 합니다. 지금은 단 한 개도 못 해요. 턱걸이를.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손에 힘도 없고 어깨도 삑삑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회전근개라고 하잖아요. 어깨도 소리가 양쪽에서 나고 허리도 아프고 이러면서 몸이 더 웅크러진 것 같고, 아예 운동할 생각도 안 했다가 해보니까 턱걸이를 한 개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을 한 게 저는 어떻게 했냐면 턱걸이를 일단 10개 이상을 까지를 하는 게 좀 목표인데요. 이 10개까지 가려면 시작은 한 개잖아요. 시작은 한 개부터 해야지 나중에 10개도 되고 20개도 되고 이렇게 턱걸이가 늘어가는 건데, 사실 하나부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는 한 개부터 시작하는 게 맞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 조금 더 앞선 것은 뭐냐면, 일단은 만약에 외부에 나가서 턱걸이를 한다고 하면 옷을 입고 신발을 신는 것까지가 첫 번째 목표라고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턱걸이 하나 하는 게 목표보다는 일단은 밖으로 나가는 게 일단 우선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날씨가 춥던 덥던 몸이 피곤하든 말든 일단 옷을 추리닝으로 퇴근하고 집에 와서 갈아입고 일단 신발 신고 나간다가 일단 목표예요. 일단은 신발을 신는다. 신발을 신고 엘리베이터를 누른다까지. 그 이후에 운동장에 가서 턱걸이 잡는 건 그 다음 문제인 거고, 일단 신발을 신고 문을 연다, 엘리베이터 누른다까지를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되면 그 다음이 턱걸이 한 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사이에 포함된 게 뭐냐면 매달리기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것 같아요. 한 1분 정도 턱걸이에서 매달릴 수 있는 손의 어떤 힘을 기르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주식도 마찬가지 같아요. 일단은
신발을 신고 나간다. 이거는 뭐냐면 책장을 사고 그 독후감을 쓸 어떤 뭐 주식 노트도 사고 책을 사는 것. 일단 사야 되는 것 같아요. 사고 사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샀다면 일단은 책상에 앉는 것. 책상에 앉는 것. 5분이든 10분이든 한 두어 달 정도는 습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앉는 어떤 습관을 만드는 것. 그 다음부터가 책을 읽고 이해하고 테스트하고 백테스트하고 내 주식에 적용하고 그 다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랑 뭐 주식이나 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운동을 새로 시작하는 초보자의 마음으로 주식도 좀 더 그렇게 좀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주식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하루 일과가 보통 이렇게 됩니다. 조금 과한 시간표인데 이걸 좀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뭐냐면 새벽 4시 기상을 하죠. 기상해서 8시까지는 제 개인 공부를 합니다. 개인 공부를 하고 8시에서 9시에는 최대한 빨리 씻고 회사에 가서 책상에 앉는 것. 그리고 9시부터 이제 2시까지는 이제 기업의 어떤 내용들을 보는 것이죠. 근데 최대한 12시 이전까지는 컴퓨터를 안 켜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12시 넘어서부터 컴퓨터를 켜는 것, 그리고 2시부터는 이제 실제로 어떤 종목을 매도할 때 좀 집중해서 좀 보는 것. 그 다음에 한 3시부터 5시까지는 최대한 그날을 좀 마감하는 거죠. 정리하고 읽어야 될 거 더 읽고 못했던 거 더 하는 뭐 이런 정도로 일정을 잡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뭐 밥 먹고 운동하고 이런 계획을 잡는데요. 그 다음에 수면은 12시에 하는 것이 목표예요. 그러니까 12시를 최대한 안 넘기려고 합니다. 잠은 그날 그러니까 잠은 최대한 12시 전에 자려고 노력하는, 그러니까 12시에 자는 걸로 목표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고, 이걸 빼먹었네요. 9시부터, 그러니까 회사에 출근해서 9시부터 10시까지, 그리고 10시부터 2시까지 이렇게 하는데요. 요때는 또 책을 봅니다. 주식책, 요때는 주식책만 봐요. 요때는 이제 기업 내용들만 보고. 왜 이 책을 보냐면 멘탈 관리를 하기 위해서 많이 봅니다. 아침에 딱 와서 HTS를 딱 키면 막 움직이는 숫자 때문에 심장이 뜁니다. 그래서 안 보려고 노력을 해요. 그리고 멘탈을 가라앉히려고. 그래서 어떤 뭐 방송 뉴스 이런 것도 다 안 듣고 9시에서 10시에 최대한 멘탈을 좀 이게 관리하기 위해서 책을 좀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문도 잘 안 봐요, 이 시간에는. 왜냐면 자꾸 그 시의성 있는 내용들을 보면 뭔가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최대한 이런 일정을 갖고 제가 4시에서 8시까지는 제가 항상 컴플렉스처럼 갖고 있는 어떤 개인적인 공부를 좀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나중에 하나의 꿈이 뭐냐면 그거예요. 그 번역하는 거. 아이고, 글씨 틀리네. 번역하기. 그래서 요때 아침에 1시간 정도는 원서 읽기를 꾸준히 노력을 하고요. 그래서 좋은 책들인데 번역이 안 됐거나 번역이 이상하거나 이런 책들을 나름대로 번역을 하는 어떤 목표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번역 원서 읽는 거를 하고 하나는 이제 회계 관련해서 계속 회계 쪽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근데 이제 사실 주식하는 사람이 봐야 되는 회계 쪽의 숫자는 좀 어떻게 보면 간단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하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진짜 회계에 어떤 계정에 어떤 숫자가 주식과 연관되는지를 좀 계속 좀 찾는 노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엔 그런 생각을 안 했거든요. 굳이 내가
왜 지금 시험을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왕 그냥 하는 거 그 회계사 시험을 한번 볼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회계사와 주식 투자는 좀 다른 게임일 수 있는데 그래도 어떤 목적이 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하지 않을까? 조금 더 수험생처럼 그리고 어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요 시간은 저만의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은 저만의 시간이고 가장 중요한 시간. 그러니까 요때 잘 해야 출근했을 때도 마음이 편하게 하루를 딱 이렇게 마감하는 것 같아요. 아침. 그리고 아침에 9시부터 한 10시에 좋은 책을 좀 읽어줘야 좀 괜찮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한 2시까지, 요것도 이렇게 해야 합니다. 10시부터 12시, 2시 이렇게 해가지고, 10시부터 12시는 최대한 증권사에서 나오는 모든 리포트들을 속독해서 최대한 다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12시에 2시는 한두 종목에 좀 집중해가지고 좀 깊게 들어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최대한. 음,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5시, 한 6시부터 한 7시 요 사이 때, 뭐 회원분들이랑 통화할 일이 있으면 좀 통화를 좀, 하고 아니면 일찍 퇴근하고 뭐 이러려고 합니다. 어, 아무튼 그렇네요. 뭐 괜한 이야기까지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이번 연도에 느낀 것도 많고, 그리고 다가오는 2021년을 위해서 좀, 회사 책상도 좀 변경도 좀 했고, 집의 책상도 위치도 좀 바꾸고, 뭐 새롭게 좀, 뭐 하려고 좀 뭔가 환경부터 좀 바꾸기 시작했거든요. 회원분들도 뭐 다른 건 다 치워두라도 책장 하나 사서 내가 저 책장 다 채우겠다라는 목표로 한번 같이 열심히 해보시죠. 해서 어, 주식 잘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죠. 아,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너무 시장이 강해서 뭐 시장에 대한 어떠한 뉴스나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것들이 소용이 없을 정도로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마 뭐 내년에 어떤 성장률들을 계속 반영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시황은 1월 4일 날부터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주식 고민은 일단은 멈추시고 어떻게 1년을 내년 1년을 보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1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